안녕하세요, 선민입니다. 지금이 3시 28분. 보다시피 이렇게 집이죠? 왜 이 시간에 제가 집에 있을까요? 네, 저 결국 퇴사했어요. 저번 영상에서 회사를 그만둘까요? 계속 다닐까요? 라는 질문을 끝으로 영상을 마쳤는데요. 네, 결국 저는 이렇게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백수죠, 백수. 벌써 제가 퇴사를 한 지가 한 달이 지났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퇴사 후에 가장 크게 느꼈던 5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첫 번째,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퇴사라는 건 굉장한 용기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퇴사를 마음 먹었을 때 정말 용기란 용기는 다 끌어모아서 퇴사를 입 밖에 꺼냈거든요. 그때는 막 심장도 쿵쾅쿵쾅거리고 내가 진짜 퇴사를 하는구나 막 불안하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고 여러 가지 복잡 미묘한 감정들로 굉장히 들떴었어요. 근데 그 퇴사를 한 후 아침을 맞이하고 눈을 딱 떴는데 너무 고요한 거예요. 이게 너무 고요해서 불안하더라고요. 퇴사를 하기까지 드라마틱했었거든요. 앞으로 또 내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까 이런 식으로 좀 기대감도 들었었고요. 근데 실제로 퇴사 후에 맞이한 하루는 너무 고요한 일상이었어요. 뭐부터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퇴사 후에 제가 뭐 엄청난 드라마틱한 일을 기대한 건 아니지만 너무 조용한 하루가 저를 맞이하고 있으니까 갑자기 좀 불안감이 들더라고요. 내가 나서서 무언가 특별한 일을 만들지 않으면 이렇게 조용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하루가 그냥 슉슉 날아가겠구나. 그냥 이렇게 시간이 지나버릴 수도 있겠구나 하면서 불안감이 탁 들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시간을 어떻게 써야 될지를 모르겠다. 회사를 다녔을 때는 언제 일어나야 되는지, 언제 자야 되는지, 언제 밥을 먹는지, 회사를 가서도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다 주어지고요, 저한테. 제가 무언가 스케줄을 짜고 노력을 하지 않아도 어느 시간에 어떤 일을 해야지는 대강 다 짜여져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별다르게 시간을 어떻게 써야겠다라는 고민을 할 필요가 없는데 회사를 그만두니까 누가 저한테 일을 주는 것도 아니고 일을 시키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게 시간을 어떻게 써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회사를 다녔을 때는 시간이 없어서 시간 좀 있으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할 텐데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회사를 그만두니까 하루가 통으로 저한테 주어지잖아요. 이거를 받고서 제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 하더라고요. 이 시간을, 이 금쪽 같은 시간을 어떻게 써야 될지. 그래서 하루는 초등학생 때 방학계획표 썼던 것처럼 점심때까지는 꼭 나가서 카페에서 공부를 하고 집에 들어오면 막 이런 식으로 계획표를 막 짰어요. 근데 어렸을 때 계획표 짜고 지키셨어요? 그 어렸을 때 안 지키던 어린이면 그 어린이가 커서 지키겠어요? 안 지켜요. 저는 그걸 계획표를 지키지 못하는 어른으로 자란 거죠. 그래서 못 지키겠는 거예요. 그리고 회사 일 같은 경우는 제가 안 할 경우에 큰 곤란에 처하잖아요, 당장에. 또 질책도 받게 되고. 근데 제 자신이 계획을 짠 것에 대해서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누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강제성이 있는 것들이 아니거든요. 이걸 지키지 않으면 제가 생각한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는 거고 제 인생이 망하는 것뿐이죠.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너 이거 했니? 물어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롯이 이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는 제 의지에 달려있으니까 이 의지를 갖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의지를 가지고 내 생각대로 시간을 운용하는 거.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사실 지금도 힘들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느낀 건 나 진짜 게으른 인간이구나. 회사를 다녔을 때는 나는 퇴사를 하고 나면 이러한 것들을 공부하고 이거를 한번 해봐야지 하면서 아이디어가 막 넘쳐났었어요. 진짜 아이디어 뱅크였었어요. 그래서 퇴사만 하면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나는 정말 아이디어가 넘쳐난다. 이 회사에 갇혀있기는 너무 아까운 사람이야. 이렇게까지 시건방진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퇴사를 하고 제 머릿속에 있는 아이디어들을 실현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니까 귀찮더라고요. 이게 생각을 하는 건 사실 쉬워요. 머릿속에 있는 아이디어를 끄집어내서 실제로 해내는 거는 완전 다른 얘기거든요. 그냥 생각만 하는 거랑. 그걸 실제로 이제 하려니까 뭐부터 해야 되겠는지도 사실 잘 모르겠고 생각보다 귀찮은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민기적거렸어요, 그냥.
세워라 내워라. 근데 머릿속은 막 복잡하고 마음은 편하지 않아. 근데 몸은 닝기적거려. 그러니까 이게 자아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미치겠더라고요. 내 자신이 너무 한심해서. 그래서 이런 한심한 내 자신을 적나라하게 마주하니까 자신감하고 자존감이 바닥을 쳤었어요. 아, 나는 정말 이렇게 그냥 생각만 뭐 그럴듯하게 하고 뭐 하나 제대로 해내지도 못하는 아이인가? 좀 내 자신이 좀 싫어지더라고요. 근데 내 자신을 싫어해봤자 저한테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하루는 마음을 좀 고쳐 먹었어요. 그래, 나는 좀 느린 아이니까 너무 급하게 내 자신을 채찍질하지 말고 천천히 해나가자. 그래서 남들이 투두리스트 세워서 뭐 한 하루 만에 끝낼 수 있는 거를 일주일에 걸쳐서 끝내보기도 했었어요. 근데 그걸 일주일에 걸렸다 하고 내 자신을 책망하는 것보다는 일주일이 걸렸지만 그래도 내가 하고자 하는 거를 끝냈어. 이 끝냈다, 완성했다라는 것에 중점을 둬서 좀 제 자신을 좀 칭찬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성취욕도 조금씩 생기고 좀 기분이 훨씬 나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기분이 좀 나아지니까 뭐 다른 일을 또 하고 싶어지더라고요. 어차피 제가 회사를 그만둔 건 단기적으로 어떤 성과를 막 내기 위해서 그만둔 게 아니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내가 바라는 삶을 살고 싶어서 회사를 그만둔 거니까 너무 조바심 내지 말자. 길게 보자. 이런 주문을 많이 걸었어요. 그리고 네 번째, 내가 너무 섣부르게 결정을 내린 건 아닐까? 회사 생활이라는 게 원래 거지 같고 먹 같은 거라고 하잖아요. 사람들 다 그거 견디면서 살아가는 거라고 하는데 그게 인생이라고 하는데 나는 다른 사람들이 다 견디고 살아가는 거를 못 견디고 뛰쳐나와버린 거 아닐까? 도망친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퇴사라는 단어를 그 입 밖에 내기까지 얼마나 많은 용기가 필요해요. 정말 수많은 막 별별 생각들을 다 하면서 그만둘까? 다녀야 되나? 막 별별 고민들을 다 하면서 머리 터지게 생각을 하고 결정을 내리는 게 퇴사잖아요. 그렇게 쉽지 않은 결정을 내린 데는 본인만의 충분한 이유가 있었으니까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내가 회사를 그만둔 걸 후회하나 후회하지 않나 이걸 생각해 보려면 자기한테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만약에 회사를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돌아가고 싶어? 라고 했을 때 제 대답은 아니? 아니었어요. 왜냐면 제가 회사를 다녔을 때 행복하지 않았던 이유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근데 그 이유들이 바뀔까요? 안 바뀌어요. 왜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라고 하잖아요. 절은 안 바뀌어요, 여러분. 중이 떠나야죠.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백수 생활. 이거 스트레스 엄청 받는구나. 이 백수 생활이라는 게 감정 기복이 정말 심해요. 하루는 막 불안했다가 하루는 살짝 기대감이 막 넘쳤다가 하루는 막 또 내 자신이 싫다가 이런 식으로 하루하루 기분이 막 다른 거예요. 근데 이 감정 기복이 내가 하루를 어떻게 썼느냐에 따라서 생기더라고요. 하루를 잘 보내면 그 다음날은 좀 기분이 좋고 막 희망차. 근데 하루를 잘 보내지 못했어. 내가 하고 싶었던 거에 반도 못했어. 그러면 막 그 다음날은 막 절망 속에서 막 헤매이는 거예요. 내 미래는 없어. 막 이러면서 난 평생 이렇게 하다 죽을지도 몰라. 왜냐하면 회사를 다닐 땐 내가 이 일을 하다 보면 어떤 식으로 흘러가겠구나라는 게 대강 보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제가 일이 없는 상태니까 제가 어떻게 하루를 보내고 어떤 걸 준비하고 공부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앞으로 살아갈지가 휙휙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제 미래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을 하니까 막 그 중압감이 너무 크더라고요. 그래서 막 스트레스를 막 받는 거예요. 근데 회사를 다니면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만둔 건데 그만두고 나서 이 백수 생활 때문에 또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게 너무 멍청하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어떤 일을 하든 다 그 나름대로의 스트레스가 있다고. 그래서 어차피 모든 일이 다 스트레스가 있다면 나는 어떤 스트레스를 감당하고 싶은가? 를 생각을 해봤어요. 회사 스트레스를 감당하고 싶은가? 지금 이 미래를 준비하면서 느끼는 스트레스를 감당하고 싶은가? 저는 후자 쪽이었어요. 그 회사 스트레스를 감당할 경우엔 얻는 그 보상이
저한테 그렇게 보상으로 느껴지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서 그걸 준비하는 동안에 받는 스트레스를 감당할 경우에는 제가 바라는 미래에 조금 가까워질 수 있잖아요. 그건 정말 저한테 큰 보상일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스트레스가 감당할 가치가 있는지 자신이 판단을 해보는 건 중요한 것 같아요. 어차피 모든 일이 힘들다면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힘들어야 억울하지라도 않잖아요. 네, 저는 이렇게 이 5가지를 똑똑하게 적용하면서 백수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퇴사를 하고 난 후 마냥 행복하고 해피엔딩은 아니에요. 왜냐면 앞으로 갈 길이 많으니까요. 그리고 사실 답답하게 느껴질 때도 많아요. 생각보다 새로운 일이 잘 구해지지 않을 수도 있고 내가 마음먹은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왜냐면 퇴사를 사람들이 꿈을 꾸기는 하지만 실제로 퇴사 후의 생활은 꿈이 아니라 현실이잖아요. 근데 저는 현실적으로라는 말을 비관적으로 쓰고 싶지 않아요. 제가 처한 이 현실을 좋아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회사를 그만둔 거고요. 당장에는 앞이 보이지 않는 것 같고 미래가 없는 거 아닌가 싶을 때도 있지만 제 인생의 기틀을 다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빨리 될 리가 있나요? 당연히 시간이 오래 걸리지. 저는 여러분들이 회사를 다니건 아니면 다니지 않으시건 자신의 현실에 대해서 만족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는 분들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 현실은 이 정도면 괜찮아 라고 말할 수 있는 결정을 내리시기를 바래요. 그게 어떤 결정이든요. 그럼 저는 오늘 날씨도 좋으니까 잠깐 나가서 산책을 하고 제가 계획한 것들을 한번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겠죠? 네, 그럼 여러분 즐거운 하루 되세요. 안녕. 다음 영상은 뭘 찍을지 모르겠지만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 백수 부럽죠? 백수 나는 산책 간다 낮에 햇빛 비치는 데에서 산책한다 부럽지? 죄송합니다.